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선고일이 4월 4일로 정해지면서 헌법재판소의 구체적인 선고 절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요, 현재는 이번 사건도 평결 내용의 보완을 유지하기 위해서 선고 전날, 그러니까 4월 3일 날이 되겠죠. 오후 늦게나 또 아니면 4월 4일 선고 당일 11시니까 한 오전 9시경에 마지막으로 주문을 확정짓는 최종 평결을 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때도 재판관들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 오전 중 최종 평의를 열고 결정문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결정문은 작성하지 않았겠습니까? 인용에 대한 결정문, 기각에 대한 결정문, 각하에 대한 결정문이 이미 작성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평결은요, 지금 주심이 누굽니까? 정영식 재판관 아니겠습니까? 정영식 재판관이 가장 먼저 의견을 제시하고, 그리고 최근에 임명된 재판관부터, 아마 그러니까 정계선이라든가 조한창이 되겠죠. 최근에 임명된 재판관부터 마지막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까지 순차적으로 의견을 밝히는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결론이 이제 도출이 되게 되면 파면이냐, 기각이냐, 각하 등 미리 준비된 결정문을 토대로 최종 문구를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재판관들의 서명을 받아서 확정이 될 겁니다. 재판관들은요, 선고 직전 1층에 별도로 마련된 장소에서 대기하다가 정각 11시가 되겠죠. 맞춰서 심판정에 입장하게 됩니다. 문대행이 가장 먼저 입장하겠죠. 재판장석에 자리하고, 재판장석에 자리하고, 재판장이니까요. 취임한 순서대로 입장해 문대행을 중심으로 양옆 지정된 곳에 일렬로 앉게 됩니다. 자, 문대행이 지금부터 이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라면서 사건 번호, 사건명을 읽으면 선고가 시작이 됩니다. 자, 관례에 따라서 전원일치로 결정을 내리는 경우는 재판장이 이유의 요지를 먼저 설명합니다. 전원일치로 결정될 때는 재판장이 문형배가 이유의 요지를 먼저 설명하고 마지막에 주문을 읽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박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 모두 헌재가 선고를 시작해 주문을 읽기까지는 약 20분에서 30분이 걸렸다고 합니다. 자, 선고 순서는요, 전적으로 재판부의 재량이라 얼마든지 바뀔 수는 있습니다. 지난달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에서 재판관들의 의견이 나뉘어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이렇게 먼저 주문을 읽지 않았습니까? 먼저 주문을 읽고 법정 의견과 다른 소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의 수를 밝히는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유는 절차적 쟁점에 대한 판단, 절차적 쟁점입니다. 그리고 실체적 쟁점에 대한 판단, 그리고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위헌, 위법인지 등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 절차적인 문제를 들어 각하할 경우에는 실체적 쟁점에 대한 판단이나 중대성 여부 등은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문과 다른 결론을 지지하는 반대 의견이나 주문을 지지하되 세부 판단의 차이가 있는 별개 보충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장이 먼저 주문을 읽고 재판관들이 법정 의견과 나머지 의견을 각각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자, 선고 효력은요,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그러니까 선고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그 시점에 발생합니다. 인용이냐? 인용이 되면 파면되겠죠? 기각이냐? 각하냐? 이렇게 되는데,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인용하게 되면, 그러니까 6대2가 되는 것이죠. 6대2. 6명이 찬성해야 되니까. 인용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럴 리 없겠지만, 파면을 당하게 되면은, 4월 4일 날 탄핵을 결정하게 되면은요, 대선은 60일 이내니까 6월 3일 날 대선이 치러지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파면이 된다면요. 그러나 기각이나 각하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되는 겁니다. 자, 청구인은 누굽니까? 국회. 피청구인은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에 되겠는데, 청구인 국회와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 측에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탄핵 선고를 결정하는 날이기 때문에 변론일 때는 뭐 출석하겠지만 출석 의무는 없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보면 아마도 청구인 쪽이나 피청구인 쪽 모두 참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보게 되면은요, 노무현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은 그 탄핵 결정하는 날 참석을 하지 않았는데, 글쎄요,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할지, 만약에 참석 안 하게 되면은 피청구인의 변호인단들만 참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제 4월 4일이면 대한민국의 운명입니다. 국운이 결정되는 날인데요. 아무래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8대 0으로 각하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의원들이 뭐 인터뷰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각하가 뭡니까? 인용이 되겠습니까? 8대 0으로 인용된다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찬대도 마찬가지고. 예. 또 여러 의원들이 8대 0으로 인용돼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될 것이다 이러고 있는데, 천만의 만말씀입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완전히 패닉 상태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찬대도 지금 이거를 예견하지 못했어요. 오늘 쌍탄핵하게 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으면 쌍탄핵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고 겁박을 했는데, 지금 박찬대 그리고 이재명이도 현재까지는 논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논조가 없는데, 오늘 이재명이는 대장동 공판 길이 잡혀서 오전에도 오후 2시에도 지금 재판정에 나가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내일 정도면 어떤 최고회의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겠죠. 그러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대통령실이라든가 변호인단들은 지금 그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차분하게 기다려보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상당히 긴장하는 것이 역력합니다. 특별히 그 박홍근 전 원내대표가 말이죠, 천기누설을 했습니다. 지금 선고 결정에 불복하겠다. 만약에 인용이 되지 않고 기각이나 각하가 되게 되면은 불복을 하겠다. 공식적으로 천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그런 판결을 겸허히 수용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기각이 된다면 대국민 담화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측은 지금 겸허하게 차분하게 지금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안달된 상태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빨리 결정될지는 몰랐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헌법재판소법을 문영배하고 이미선의를 연장하는 거 6개월 퇴임하지 않고 연장하는 법안도 내놨지요. 또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으면 무슨 처벌하겠다 이런 처벌법까지 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패닉 상태에 빠진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